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렸던 내용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이죠. 제 스스로는 그것을 위선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환단고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환단고기는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는 순간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것이 위서다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의문점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환단고기 내용 안에 있다는 삼성기, 태백일사, 뭐 이런 단군세기 이런 책의 내용은 환단고기가 나오기 전에 그 어떤 역사서에도 이 환단고기 안에 나와 있는 책의 여러 사서의 내용을 인용한 역사서는 단 한 권도,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군세기, 태백일사, 삼성기라는 이런 책은 환단고기에서만 인용하고 있고 환단고기에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내용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책이고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고서라면 왜 어떤 책에도 인용문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 내용은 환단고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서, 위서를 떠나 이 내용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환단고기가 1979년 이 백부의 영인본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이유립이 원본이라고 주장한, 즉 본인의 그 스승이었던 운초계연수가 썼다고 전해지는 1911년 환단고기 원본 30부로 된 원본은 세상 어디에도 그 작은 흔적조차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원본이라는 책은 이유립의 주장일 뿐이죠. 이유립의 이 주장을 인정될 수 있는 이유립이 환단고기 원본이 존재했다고 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던 어떤 증거는 단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립 씨의 주장일 뿐이라는 점, 이 점 역시 환단고기의 책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잡지 한배달이라는 잡지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잡지 한배달 2001년 7월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남당 선생에게, 그러니까 한남당은 이유립의 호를 이야기합니다. 한남당 선생에게 전해져 70년대 초반까지 한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 한남당 선생은 의정부에서 새빵을 얻어 지내다가 너무나 어려워 군산으로 잠깐 내려가 있었다. 그 사이 주인은 방세도 못 내는 노인이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 않자 책을 내다 팔아버렸다. 이때 환단고기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2001년 7월호의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급기야 기억을 되살려 환단고기를 다시 써야 했다.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어려서 전령으로 활동할 때 이것의 책의 속독으로 훈련된 탓에 새로이 환단고기를 기억하며 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 제자들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지만 거의 맞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던 선생의 인품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한배달이라는 잡지의 성격도 이 지극히 환단고기의 사상과 결부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 환단고기, 이때 이 의정부에서 잃어버렸다는 환단고기가 오영기라는 사람이 썼다는 필사본인지 혹은 이 운초 계연수가 썼다고 하는 원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잃어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단고기의 책을 본인의 머릿속에서 기억력으로만 썼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역사책이라는 것은 그 여러 출처가 나와 있어야 하며 그 여러 출처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의
존재는 어디서도 지금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그 책의 내용이라는 점은 환단고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그 환단고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던 그런 내용은 이유립 씨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역사서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오형기라는 사람의 실체도 이 책에 의문점을 갖게 하는데요. 이 오형기가 1949년 썼다는 필사본의 이 환단고기 발문에 나오는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1949년 필사본에 오형기가 썼다는 필사본 역시 발문만 존재할 뿐 그 어디서도 필사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형기라는 사람은 현재 돌아가셨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언제,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오형기라는 의문의 사람의 역시 실체도 불분명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형기 이분이 썼다는 그 환단고기 발문의 내용을 보자면 기축년 봄, 이 기축년은 1949년입니다. 봄 나는 강화도 만이산에 들어갔다가 마치 대명절을 맞이하게 되어 대시전에서 이정산, 여기서 정산은 이유립의 호를 이야기합니다. 이정산 유립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환단고기를 정서할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글씨가 거칠어서 이러한 소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우리 국조에 고사라는 것을 알고 승낙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형기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없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대시전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 대시전은 이유립이 교주로 있었던 단단학회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태백교의 교당입니다. 근데 이 태백교의 교당인 대시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대시전은 1969년에 지어졌습니다. 즉, 오형기라는 사람이 이유립을 1949년 강화도 만이산 대시전에서 만날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문 내용조차 필사본의 발문이었다고 전해지는 오형기가 쓴 이 발문의 내용조차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허구성이 있는 글씨라, 그러니까 허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유립이 개연수가 썼다고 존재하는 환단고기는 1911년에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연수가 대종교에서 갈라져 나와서 친일파가 만든 단군교라는 곳에 그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본인이 천부경의 내용을 태백산의 석벽에서 발견하였는데 그 시점이 1916년이라고 합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1911년에 개연수 본인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천부경의 내용을 어떻게 1916년까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을 태백산, 지금의 묘양산 석벽에서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1911년에 썼다는 책에 인용된 내용을 1916년까지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내용도 우습지만 이게 이 천부경의 내용을 증명하자면 묘양산에 사람이 발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뭉뚱그려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묘양산 석벽에서 천부경의 내용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환단고기 위서에 대한 내용 중 천부경의 실체와 묘양산 석벽에 남아있다는 천부경을 제시한다면 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묘양산 석벽에 남겨져 있다는 천부경은 지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개연수의 주장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 천부경의 내용 역시 허구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단고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그 인용하였던 책 삼성기와 태백일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기라는 책은 그 환단고기 안에 안함로, 원동중 두 명이 지은 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개연수든 이유립이든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았거니와 그 책이라는 내용의 책이 나왔다는 그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에 나오는 이 기록을 잘못 읽고 그냥 빼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조 3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암, 노원, 동중, 삼성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암, 노원, 동중, 삼성기라는 책은 안암과 노원, 동중 세 성인의 기록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왜 잘못 읽었다고 하냐면 신증, 동국, 여제, 승남에 안암, 원로, 동중 3인이 땅을 택하여 그것을 쌓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 신증, 동국, 여제, 승남, 황해도, 해주, 목조, 수양산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수양산성을 안암, 원로, 동중이라는 3인이 땅을 택하여 그것을 쌓았다 라고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노원을 원로라고 잘못 반대로 쓴 것 빼고는 안암, 원로, 동중 3인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에 나오는 안암, 노원, 동중, 삼성기는 안암과 노원과 동중이라는 세 성인의 기록이다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개연스든 이유립이든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에 나오는 안암노, 원동중, 삼성기 이 이야기를 안암노와 원동중이라는 걸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붙여넣기 했을 뿐이죠. 삼성기의 내용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책 서명만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환단고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만 나온다는 점. 이 책이 그 어디에서도 그 내용이 필사된 적이 없고 인용된 적이 없는데 환단고기에만 나오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저는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태백일사라는 책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태백일사는 이기라는 사람이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기는 이 환단고기를 감수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가 과연 환단고기를 감수했을까에 대한 의문과 이 이기가 태백일사라는 책을 과연 이기의 집에서 보관했을지 그 태백일사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의 실체를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기는 스스로의 저자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기자를 단군의 3세 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단군이 자신의 돌을 금과 북에 담아 바다에 보냈는데 중국 하나라 우임금이 받았고 그 후 그 돌을 이윤에게, 이윤은 그 돌을 기자에게 전하였으며 기자는 다시 그 돌을 주나라에 전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기자조선을 인정하는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이 환단고기는 47세 단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이 기자조선을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기가 환단고기를 감수했고 그 다음에 환단고기에서는 태백일사의 47세 단군이 다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기가 본인 집에 갖고 있었다던 책에 태백일사하는 책에 47세 단군이 모두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책이 인용된 환단고기를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기자를 단군의 3세 전인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즉 이기는 단군의 47세 단군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를 단군의 3세 전인이라고 칭한 것이고요. 즉 이 태백일사하는 책은 원래 이기의 집에 있지도 않았고 이 태백일사하는 책 역시 이 어떤 시점에 의해 위작된 사서다라고 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도 그 당시 그 고려에 행촌 이함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단군 세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인들이 정치 간섭이 날로 심해져 왕에 오르고 왕을 물려주고 다시 오르는 것에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으니 대신은 손을 꽁꽁 묶고 아무 대책을 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세기는 행촌 이함이 엮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알려져 있을 뿐이지 그 실체가 과연 행촌 이함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내용, 외인의 정치 간섭이 날로 심해져 왕위를 물려주고 다시 오르는 것을 뜻대로 할 수 없으니, 이런 내용을 당시 사람들은 행촌 이함이 당시 고려 원간섭기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고 있지만, 이 단군세기를 썼다고 하는 시점은 1363년입니다. 이때는 공민왕이 1350년대에 이미 정동행선 인문소를 파괴하고 쌍성총관부를 깨부셔 우리의 고려 영토를 다시 재탈환했던 시기입니다. 즉 개혁군주가 나와 원의 간섭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던 시점이고, 이 원나라 쪽은 원명 교체기였기 때문에 원의 고려에 대한 간섭은 공민왕 이후에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정치 간섭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서문의 내용은 굉장히 어색한 면이 있죠. 외인의 정치 간섭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그 시기는 외인의 정치 간섭, 그러니까 이 원나라의 정치 간섭이 심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정치 간섭이 배제되고 벗어나 있던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촌 이함이 엮었다고 알려지는 단군세기의 내용조차도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책이라기보단 대한제국 말기나 어느 시점에 이 환단고기를 엮을 수 있는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조작된 책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근거가 서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환단고기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환단고기의 내용이 1973년부터 서서히 그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엮여져서 나온 건 1979년, 1986년, 1979년에 광호 이해사본과 1984년에 배달의숙본,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 전에 1973년에 이미 이유립은 환단고기의 내용들을 잡지에 실으면서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1973년본과 79년 그리고 1983년본의 내용이 다 다르고 한 문장이었던 것을 나눠서 기재하고, 또 한 문장을 엮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 있거나 문장을 쓸 때 이 문장을 붙이고 떼는 이런 형태로 내용이 달라져 있거나, 아니면 한 문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어 있거나 하는, 즉 같은 책이고 한 사람이 썼다고 알려지는 그 환단고기의 내용이 1973년본과 83년본이 서로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유립이 환단고기 책을 쓰면서 쭉 내용을 쓰면서 본인의 처음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점을 바꾸다 보니 처음에 썼던 책의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게 최종본으로 나올 때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사상에 맞게 책이 바뀌어져서 써져 있었다라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환단고기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댓글이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오영기라는 사람의 실체, 그리고 1911년 그 환단고기 원본의 실체, 그리고 묘향산 석벽에 남아있다는 천부경의 실체, 그리고 왜 1973년과 1983년에 한 사람이 썼다고 전해지는 환단고기 내용이 왜 다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근거를,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이 영상을 삭제할 수 있고, 저는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방송으로서 말할 환단고기가 왜 위서인지에 대한 내용에 정확한 반박 근거를 가지고 오시지 못한다면 이 내용의 영상을 그대로 제 생각임을 말씀드리고, 스스로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믿음은 가지고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아마 한 2,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환단고기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